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그냥 물어보시고, 이게 사실은 저도 오전에 이제 진료보고 왔지만 진료보다 보면 많이들 오시니까 이제 얘기할 시간이 한 분에 막 1분 잠깐 얘기하고 가시고 잠깐 얘기하고 가시고 이러는데, 그런 거 평소에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나 병원 가셔서 좀 궁금하셨던 거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되고, 제가 얘기할 거는 그냥 뭐 사실은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한 10분 오시면 무릎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한 서너 분 되시고, 허리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서너 분 되세요. 거의 절반 이상? 한 60, 70% 이상은 두 부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릎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거 얘기를 할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렇게 한번 얘기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게 무릎, 이거 중간에 어려운 거 빼고 이게 엑스레이, 병원 가시면 다 엑스레이 한번 찍잖아요. 요즘 뭐 병원 가면 엑스레이 한 장 찍죠. 이러면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뭐 설명은 쭉 해주는데, 이 얘기 듣고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이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엑스레이 한번 그냥 찬찬히 설명드린다고 보면, 엑스레이 찍으러 가셔서 이렇게 위에 뼈하고 아래 뼈가 사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떨어져 있다, 그럼 괜찮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고 내 무릎은 아직은 쓸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진행하거나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이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 연골이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좀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엑스레이 상에서 뭐가 좀 내려가면 뭐가 안 좋아요 얘기하는데, 안 좋은 이유가 원래는 이렇게 하얗게 연골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사이가 좀 좁아지니까 그래서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절염은 뭐 원인은 엄청 많아요. 이게 환자분들한테 이거 어머니 관절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이 관절염이 나 왜 온 거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관절염의 원인을 잘 몰라요. 아직 의학적으로 이게 왜 생기는지 뭐 다쳐서 생기는지 막 모르는데, 이렇게 원인이 엄청 많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가장 우리가 흔하게 알려져 있는 건 그냥 많이 써서, 우리가 뭐 자동차도 오래 타면 엔진이 마모가 되고 다치고 하는 것처럼 무릎도 많이 쓰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좀 연관성이 있거나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젊어서 이렇게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요. 가령 축구선수, 박지성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의 엑스레이 찍어보면 지금 이미 어머님들의 엑스레이랑 비슷할 정도로 연골이 많이 상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썼던 친구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 이게 아무래도 하중을, 저처럼 이만한 사람이 무릎을 누르고 있는 거 100kg짜리하고 50kg가 무릎을 누르고 있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그래서 이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보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인공관절 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가보면 막 이만한 친구들, 저거 2배쯤 되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릎 관절염이나 이런 데 조금 더 빨리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거나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거나 많이 쓰거나 이랬을 때 관절염이 제일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관절염이 꼭 무릎에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뭐 어디든 간에, 뭐 특히나 이 허리 쪽에도 관절염이나 이런 거 생길 수 있고, 손가락에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우리가 왜 손가락 관절염이나 허리 관절염보다 무릎 관절염을 더 주시하는 이유는, 무릎 자체는 관절염이 왔을 때 이게 걸어 다니거나 움직일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써요. 많이 쓰고, 허리 쪽은 관절이 하나가 아니라 관절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의 관절염이 와도 다른 녀석들 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조적으로 하면서 그냥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무릎은 딱 관절이 한 개이기 때문에 저게 관절염이 한번 와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사실 무릎이 한쪽만 아파도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릎에도 관심을 갖는 거고, 사실은 손가락은 관절이 무릎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아마 지금 손 보시면 손이 예쁘게 있으신 분도 있지만 손가락 끝이 좀 휘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는 것도 손가락 관절염이 오신 겁니다. 근데 솔직히 손가락 관절염은 묘안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좀 덜 쓰면서 약물 치료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정형외과 의사들도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아마 병원에 가보시거나 이러면, 이거 어머니 묘안이 없습니다 하고 약물 드시고 물리치료하고 한번 지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단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많고 치료 효과나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무릎 쪽으로 치료를 조금 더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뭐 허리나 이런 데 대개는 1번은 통증입니다. 통증인데 아프기 이전에 대개들 좀 초기에 아파지면 되게 병원들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 전에 느끼시는 게 약간 뻑뻑하다고도 느끼세요. 근데 이제 뻑뻑하다는 느낌이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뻑뻑해지는 게 아니라, 관절은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풍선처럼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근데 염증이 생기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관절액이 나서 무릎이 붓습니다. 관절이 부어요. 손가락이든 뭐 무릎이든 어깨든 다 부어요. 붓게 되면 그 관절이 좀 빵빵해지거든요.
관절이 부풀어 오르면 구부렀다 폈다 하거나 이럴 때마다 좀 뻣뻣하다는 느낌들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뭐 무릎이나 이런 데가 엄청 아프진 않은데 무릎이 계속 뻣뻣한데 이게 일시적으로 한번 생긴다 그러면 그냥 좀 무시하시고 지내봐도 되는데 자꾸 뭔가 내가 좀 오늘 좀 많이 걸었다 싶으면 무릎이 뭐 아픈 건 아닌데 이렇게 뻑뻑하지 이런 느낌이 한 번 정도 드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되지만 그런 일들이 내가 좀 많이 걷거나 활동하거나 하면 자꾸 부어 자꾸 뻣뻣해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정도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아까 엑스레이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게 정상은 이렇게 간격이 좀 있는 거 요리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얘랑 비교해보면 아이고 이게 어디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요놈 정상인 놈하고 여기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다르죠. 얘랑은 완전히 이제는 달라진 거고 요 정도가 되기 전에 좀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맞아서 제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한번 쭉 보여드린 거고 이쪽이 좋은 거 떨어져 있으면 일단은 어르신들 나이에 이 정도로 떨어져 있으면 쓸만한 겁니다. 그럼 뭐 대개는 특별한 치료보다는 간단한 치료들로 되는데 이쪽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뭔가 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조금 복잡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그리고 그냥 단순히 뼈만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뼈가 이렇게 오다리처럼 안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이게 외국 사람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보면 X자 다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양 분들은 대개는 유전적으로 바깥쪽보다는 안쪽 연골이 더 잘 닳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리 모양이 다리를 이렇게 발목을 딱 붙이고 한번 서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딱 서봤는데 이 다리 사이에 주먹 한 개 들어갈 정도 이상 된다. 그럼 이거 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관절염이 좀 진행되신 거예요. 대개는 뭐 젊은 분들은 발목 딱 붙이고 서면 여기가 붙게끔 왜 미스코리아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붙게 하려고 막 여기다 뭐 감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서봤는데 이분이 딱 그렇죠. 이 사이에 주먹 하나 넘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이분의 무릎 사진이 요겁니다. 이렇게 연골이 많이 상하거나 그러면 저희 사이가 저렇게 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서 엑스레이 안 찍어보고도 집에 한번 양쪽 발을 한번 이렇게 붙이고 쓰셔서 그만큼 떨어진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리고 그랬던 건 다 엑스레이라는 건 다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그림자를 봐서 내가 많이 상했을 거다, 덜 상했을 거다 뭐 이렇게 그림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뭐 무릎을 좀 째가지고 볼 수는 없으니까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얘는 실제로 누룽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연골이라는 게 정상은 여기처럼 도자기 모양으로 하얀 도자기처럼 맨들맨들한 거 이게 정상. 요놈이 조금 상하기 시작하면 여기 이렇게 좀 무들투들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놈이 많이 상해서 벗겨지면 이렇게 벗겨지면서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맨살이 드러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골이 완전히 벗겨진다고 얘기하는 거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분처럼 이 안쪽이 이 정도가 되려면 여기 남아있는 연골이 이런 하얀색이 하나도 안 보이고 다 살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저 때나 되면 저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녀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이 연골 자체가 제일 사람 몸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 연골을 지금도 100% 재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되고 있고 몇십 년을 하지만 아직 사람 몸이라는 게 과학이 엄청 발전하고 엄청 좋아진 것 같지만 아직도 피도 못 만들어내요. 피. 우리 뭐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거 피. 우리가 왜 헌혈을 하고 하냐면 이 피를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피 비슷한 물질들을 집어넣긴 하지만 피도 못 만들어서 이걸 뭐 만들고 이 헌혈을 받아서 이걸 치료하고 하는 것처럼 연골도 아직은 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고 그냥 살짝 발라져 있는 거지만 연골도 100% 재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가 줄기세포를 써서 연골을 좀 만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100% 연골을 만드는 그런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게 관절염이 뭐고 연골이 어떻게 상했고 이런 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이제 제가 지금 또 한 10분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내가 더 말씀드릴 건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시면 되게 아이고 관절염이다 치료 뭐 하세요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도대체 어떤 치료들이 있고 이 치료들은 왜 하는 거고 이런 걸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 초기의 관절염에 어떤 치료, 뭐 약, 물리치료, 운동치료, 주사하는 거 이런 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수술에 대해서 그냥 이런 수술이 있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그래도 아무도 안 주무시네요. 제가 이거를 한 30분 해보면 한 15분 정도 지나면 한두 분 주무시네요. 식사들 하고 오셨죠 지금? 밥 먹고 와서 졸릴 때는 지금. 저는 그래서 밥 안 먹고 왔습니다.
약물 치료하는 게 가장 많이 해요. 약이 제일 쉽고 사실 어떤 분들한테 어머니 관절염입니다. 약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유 그 약 먹어봐야 그 속에만 안 좋고 그 약 먹으면 붓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 약 안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수술 이 세 가지를 놓고 봐서 만약에 약 가지고 조절만 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약들은 어지간해서 우리가 약을 어떤 약을 정식으로 허가하고 쓰게 하고 이럴 때는 최소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일단 1번은 약이 효과 있냐 없냐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약을 먹어서 이게 부작용이 있나 없나를 먼저 봐요. 그래서 지금 시판되고 있고 괜찮게 한 5년, 10년 이상 약들 그런 약들 중에 어머니들이 먹어가지고 큰일 날 만한 약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약을 드릴 때 보면 병원에 가면 약 하나만 딱 주는 선생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이런 위궤양이나 위출혈 이런 위험성들 때문에 약을 같이 넣어드리긴 하지만 의학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저 약이 처음 개발될 때 이런 거 다 거쳐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약만 먹어도 위궤양이나 이런 거 잘 안 생겨요. 되게 그래서 식사도 하고 드시고 저런 소화제도 같이 먹어서는 괜찮으니까 약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을 먹어서 내가 괜찮다 이러면 이건 참 좋은 겁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관절염이 심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뭐 엄청 아프거나 이 정도는 아니면 어머니 약을 일단 1, 2주 먹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약 먹어서 좋으면 그거만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쓰고 또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런 글루코사민 제가 한때 요거로 이제 동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환자분 막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요즘 이 관절 영양제라고 이 엄청 많아요. 뭐 붉은 홍합에 뭐에 하여간 제가 공부했을 때가 보니까 한 1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100가지는 되는데 이게 이 시류에 따라 계속 달라져요. 요즘은 또 뭐가 유행이더라 하여튼 뭐 유행하신다고 맨날 와서 물어보시고 이러시는데 그런 거랑 이런 약이랑 차이는 뭐냐면 먹는 약은 의학적으로 입증이 돼서 최소 3년에서 10년 정도 이 연구나 이런 게 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런 건 먹어서 일단 뭐 부작용이 어떻든 간에 효과가 무조건 있어야지 이게 허가가 나는 약들입니다. 근데 이런 글루코사민 재질이나 뭐 푸른 홍합이라든지 뭐 이런 거 호가노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제. 우리가 한약을 먹을 때 이 약을 먹고 이 약 먹어갖고 이거 확실하게 효과 있어요. 이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알고 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한약을 저도 드시는 분들한테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효과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먹어보셔도 되는데 먹어서 효과 있으시면 드시지만 먹어서 효과 없는 걸 너무 오래 드시지 마세요.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무릎 관절염 이런 영양제도 똑같이 말씀드려요. 자제분들이 힘들게 사갖고 오셨는데 이게 효과 없다더라 안 드시지 마시고 주시면 드세요. 먹어는 보는데 먹어서 효과가 있으면 드셔도 되지만 이런 약들 중에 또 어떤 것들은 좀 속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런 약들이 있으면 무리해서 먹을 만한 약은 아니다. 그래서 이 영양제나 이런 게 드셔도 좋지만 꼭 무리해서 먹을 만한 건 아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심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운동 같은 거를 제일 많이 얘기해드려요. 이게 어떤 분들은 아유 관절염 거 뭐 운동해서 낫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낫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연구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은 수술하고 1년을 냅둬봤고 어떤 분들은 운동만 하면서 1년을 지내봤어. 그랬더니 1년 지났더니 수술한 사람이랑 운동만 하는 사람이랑 결과가 똑같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저널에서 그렇게 말한 게 있어요. 이미 10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아니 왜 병원 가면 운동하라고 안 하고 약만 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운동을 그렇게 한두 번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이거 뭐든지 하루에 눈 딱 떠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운동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운동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앉아서 별거 아닌 운동들이나 이런 거라도 이거를 한 10초 올리고 10초 쉬고 이거를 한 번, 두 번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해갖고는 안 되고 아침에 눈 딱 떠서나 본인이 오래 앉아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한 10분 정도만 열심히 하겠다 이래서 요것만 하루에 10분씩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관절염 아주 심한 분들이 안 되겠지만 초기 관절염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뭐 주사약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도만 잘 지내는 분들도 참 많으니까 앉아서 이런 거 한번 제가 원래 공개된 데서 하거나 이런 거 다 이거 한번 시켜보는데 지금은 앞에 의자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 운동은 해도 돼요? 이건 안 돼요?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시간이 없어. 어머니 이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 드리는데 요거 한 번씩 잘 보세요. 보면
제일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 많이 물어보세요. 등산들 많이 하시니까 등산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등산은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올라가는 건 근육힘이나 이런 데도 붙여줄 수 있어서 참 좋은 운동인데 문제는 내려가는 게 문제예요. 내려갈 때는 본인 체중보다 더 많은 체중이 무릎에 실리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깨끗하고 멀쩡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 근데 어디 한 군데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연골 전체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손상이 됐는데 그 손상된 부분이 체중이 실리거나 그럴 때 아파지기 시작하면 이게 오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신다 그러면 등산이나 이런 건 도움이 안 되고요. 야트막한 평지, 둘레길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예 안 하는 거, 저는 이게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은 아유 나는 등산 아니면 평지는 안 걸을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조금 걸으시라고 합니다. 무릎 연골이나 이런 건 무조건 움직여줘야 됩니다. 움직여줘야 결과가 좋은 거지 가만 냅두면 근육도 빠지고 안 좋기 때문에 제일 안 좋고 그래서 산책이나 이런 거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평지를 한목에 막 나는 오늘 2시간 할 거다 2시간 내리를 걷지 마세요. 한 30분 걷고 한 5분 쉬고 이 무릎도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 자동차를 2시간 내내 타면 엔진이 뜨거워지고 안 좋아지지만 한 30분 타고 5분 쉬고 이러면 엔진을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낫고요. 수영, 아쿠아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뭐 춥기도 하고 해가지고 요거 좀 힘들 수 있고요. 제자리에 앉아서 자전거 타는 거 요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물어보시면 어르신들 이게 자제분들이 많이 사주셔서 그런지 한 3분에 1분은 집에 자전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안 타시더라고요. 집에 그냥 놓기만 하고 안 타시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주사 중에서 사실은 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주사는 연골 주사를 많이 알고 계세요. 연골 주사 알고 있는데 연골 주사 좋습니다. 연골 주사 많이 하셔도 되고 연골 주사 할 때 보면 6개월마다 맞는데 아 이거 맞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 오일 발라주듯이 그냥 기름 칠해주는 거니까 6개월째 한 번 정도 맞는 거는 괜찮고요. 또 예전에는 이 연골 주사보다는 오히려 통증을 좀 빨리 좋아지게 하려고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를 많이 맞으셨어요. 근데 요즘 병원들에서는 막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막 옛날처럼 막 매주 막 이렇게 주사하는 병원 저 솔직히 이 동네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병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병원 없고 단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스테로이드 맞는 게 뭐 엄청 큰일 나거나 잘못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실 때 한두 번 정도 주사 맞는 거 괜찮아요. 특히나 연골 주사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맞는 거 괜찮고요. 요즘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DNA 주사라는 거예요. 이게 연골 주사보다 그 다음에 나온 주사인데 이게 얼마 전에 보험으로 한 1, 2년 전에 풀려서 요즘은 요거 얘기하시고 요거 맞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제품명으로 이렇게 나와들이 있는데 맞으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DNA 주사가 연골 주사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솔직히 없는 게 연골 주사는 나온 지 제가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 받고 이럴 때 30년 전부터 연골 주사는 해왔어요. 근데 30년째 문제가 없고 30년째 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사는 솔직히 한 5년 됐을까요? 뭐 제대로 풀린 지는 1, 2년 정도 됐고 그래서 임상 데이터나 이런 게 엄청 많이 쌓여있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주사를 쓰는데 효과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비용이나 이런 게 연골 주사보다는 조금 세요. 그래서 저는 연골 주사 먼저 해보고 효과가 있으신 분들 아 어머니 이건 좋은 주사니까 그냥 맞으세요 말씀을 드리고 연골 주사 맞아봤는데 아 나 연골 주사가 별론데 이러면 어머니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 다음으로 쓴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앉아서 이런 운동들 하는 거 다리 이렇게 들어 올려서 요 운동 저는 요거를 제일 많이들 말씀드리고 요거 좀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템포 늦게 찍으셨네요. 찍으셔도 돼요. 넘어가고 찍으셨어. 딱 넘기는데 찰칵 소리가 나가지고 천천히 찍으세요. 찍고 넘겨도 됩니다. 급할 거 없어요. 이거 안 찍혔죠? 늦게 찍으시는 거 같아요. 찍고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네. 이 정도 하시고 아까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플 때 예전 같으면 이런 분들 많으셨어요. 아픈데도 참고 마요 내가 병원을 어떻게 가 이런데 요즘 병원 주변에 많습니다. 주변에 뭐 진짜 이 한 5분 거리에 한 10분 거리에는 웬만한 병원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꼭 가서 뭘 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 엑스레이 정도 찍어보는 거는 해가 될 건 없으니까 그리고 연골 주사 한 번씩 맞는 거 괜찮고 다리 드는 운동, 수영, 고정식 자전거 이런 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 정도만 하고 제가 이 설명을 끝낼 텐데,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갔을 때 뭐 이 수술하세요, 이 수술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이 수술들이 뭔지 뭐냐 어떤 수술인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고 넘어갈 테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고, 연골, 이 내시경 수술, 환자분들이 이제 어머니 무릎에 내시경 수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내시경이 뭐지? 이렇게 막 궁금해들 하셔서 제가 보여드리면 위내시경이나 이런 거는 입에 구멍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집어넣는데 무릎은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 엄청 얇죠. 대개는 5mm에서 3mm 정도 되는 구멍을 뚫어서 이런 얇은 애들을 집어넣어서 안에를 보면서 하는 걸 내시경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직접 무릎 안에를 들여다보면서 이런 데가 좀 찢어져 있으면 이런 걸 레이저나 이런 걸 이렇게 다듬어주는 정도 수술. 이게 사실 내시경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이런 방법의 수술을 많이 하고요. 연골이 손상되거나 이랬을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연골이 좀 자라 올라오게 하는 거. 이걸 연골 재생술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내시경으로 하는 건데 박지성 선수가 이 수술을 한 겁니다. 박지성 선수. 근데 그 친구가 어르신 아버님들은 아실 텐데 일찍 은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미세천공수나 이런 걸 해도 연골이 100% 올라오진 않습니다. 한 7~80%쯤 올라오는데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걸어다니고 생활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운동하는 친구들은 이런 수술을 해도 그 무릎으로 오래 뛰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심지어 이 수술을 고안한 사람한테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도 1년인가 2년 있다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선수 생활이 되게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게 좀 맞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자기 연골은 제가 아까 못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기 안 쓰는 연골을 떼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이식하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골술이라는 건 아까 왜 여기 연골이 상하면 이렇게 다리 모양이 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휜 다리를 이렇게 똑바로 펴놓으면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인공관절 전 단계로 이렇게 쓰는 절골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은 이렇게 완전히 뼈가 이렇게 붙어버렸을 때 이게 요즘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칼럼이나 이런 것도 한번 써서 넘긴 적이 있는데 이렇게 관절염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뼈가 다 붙어버렸을 때는 솔직히 지금도 1번 옵션은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이 제일 확실하고 결과를 나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줄기세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들 듣고 오세요. 그래서 나 이게 이제 딴 데서 인공관절 하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 줄기세포는 어떻게 안 되겠냐.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관절염이 이 정도 진행했을 때는 그런 인공관절 하라고 일단 내가 들었다 그러면 딴 거 하지 마세요. 인공관절 하라고 들었으면 수술을 그 자리에서 결정하시거나 이럴 필요 없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러면서 시간을 결정하는 건 환자분들이 결정하시는 건데 괜히 막 비싼 줄기세포나 내시경이나 이런 걸 해보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줄기세포를 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받기 힘들고요. 인공관절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인공관절을 하면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건 무릎에다가 막 커다란 기계나 이런 거 넣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대개 보면 이렇게 껍데기만 위아래다 이렇게 모자 씌우듯이 해서 이렇게 휜다리를 이렇게 펴주는 이런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체가 좀 안 좋으신 게 아니라 한쪽만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만 바꾸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껍데기만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전체 무릎을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인공관절은 그래서 지금 마지막인데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관절염이 무슨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잘 조절하는 질환이지 관절염이 생겼어. 내가 이거를 뿌리를 뽑아야지. 뭐 이래서 어떻게 한다고 뿌리 안 뽑힙니다. 그래서 그냥 오래 내가 이 관절염이 생겼으니까 더 악화 안 되게 잘 데리고 가야지. 옛날 같으면 사실은 80세, 90세 돼서 인공관절 일하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나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수술하냐. 저 얼마 전에도 80세, 90세 되신 분들 수술하시거든요. 왜? 요즘은 10년, 20년을 더 사실 수도 있더라도 삶의 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까 운동하는 거나 주사 맞는 거나 약 쓰는 거나 이런 게 예방의 일환이니까 그런 식으로 잘 치료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다 주무시는 분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